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진도 팽목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해마다 과잉 생산에 따른 농산물 폐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농민들 스스로 다른 작물을 심어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민이 1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함에 따라 올 시즌 약체로 평가받던 기아 타이거즈가 단숨에 5강 전력을 갖춘 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첫날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침몰의 원인부터 국정원 관련성 여부 등 남은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325일 만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첫날 일정으로 안산에 이어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영정 앞에서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확인하고, 특위는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조사 활동에 나섭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침몰부터 구조 지연의 원인,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등 각종 의문점들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규명되는 거 누가 바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양을 해야 진상규명도 될 것 같고, 저희도 아직 못 찾은 애들도 있잖아요. 또 거기서 같은 자식 같으니까.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첫 걸음을 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실종자 9명이 남은 사고 해역으로 떠나며 무거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하계유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경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에 협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경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천터미널 근처 도로의 교통체증이 올해 상반기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7월까지 광천터미널 뒤편 670m 구간의 한 개 차로를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대형 마트, 복합상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하수관을 터널로 매설하는 방식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이 도덕적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은 시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은 직원 50여 명이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운영을 책임진 본부장은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도 이 직책을 수행하기 힘들지만 신임 본부장은 현장 경험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또 어린들의 약선요법에 인상했던 것들을 썼고요. 한 조직을 이끄는 데 더없이 중요한 덕목은 리더의 도덕성입니다. 하지만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6년 순천대 전임 강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총장에게 뇌물 2천만 원을 준 걸로 드러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한 번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도덕적 흠결 사항이었지만 광주시 인사 검증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나 또 그 사람이 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봤는데 이제 추가적인 검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반복되온 인사 난맥상을 넘어 뇌물 비리 관련자까지 광주시 산하기관 요직을 맡게 되자 광주시 의회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이 그걸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건 시장의 인식도 문제일 거고, 시장이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 조치를 나는 취한다고 봐요. 전문성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인물이 노인건강타운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부 직원들도 할 말을 잃었다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파와 배추 과잉 생산으로 해마다 폐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 스스로 다른 작물을 심어서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배추밭을 갈아엎습니다. 싱싱한 배추들이 트랙터 톱날에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대파 역시 매년 10,000여 톤 이상이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면적도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는 데 하기 때문에 대파 농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파나 배추 과잉 생산으로 대체 작물이 필요한 상황. 진도 지역 농민들이 주민 발의에 의한 우리밀 자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파나 배추 대신 밀과 보리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고 우리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이나 의회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은 농민들이 가장 그 농산물 가격에 대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를 농민들 스스로가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농민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민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도군청에 제출했습니다.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농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2달 동안 심의를 벌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대기업 의존형이 아니었던 자생적인 풀뿌리 중소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취임한 중소기업 융합회장을 김낙곤 취재부장이 만나서 애로점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있고 거의 협력사 이런 걸 상상하는데 실제 지금 중소기업 융합회 회원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죠? 예, 수출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죠. 광주는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토착 기업이고 그 토착 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카 오디오를 생산해서 세계 각국 유수원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동화 라인 설비를 수출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타이어 몰드도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이런 식품 관련 포장지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직 규모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마케팅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해외 전시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주고 또 전시회나 마케팅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면 큰 힘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많고 해외 마케팅 지원해주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업체는 지원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뭘 지원해준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역전 관계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그럴 기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주 작지만 강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성민 선수가 1년 만에 친정팀 기아로 돌아왔습니다. 투수 1명이 보강된 거지만 기아 타이거즈 전력에 대한 기대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침묵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초대형 깜짝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성민 선수와 계약금 40억, 연봉 12억 5천만 원, 총액 90억 원에 4년간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윤성민의 복귀가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담하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모든 체크를 좀 해봐가지고 뭐 보직이라든지 어떻게 할 정도에 대해서는 좀 며칠 뒤에 좀 할 생각. 메이저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윤성민 선수는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하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보직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막 엔트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민 선수의 가세로 투수력만큼은 최강 전력을 갖추게 된 기아. 이제 기아의 가을 야구 여부는 야수진에게 달렸습니다. 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야수들이 김선빈, 안치홍 선수가 빠진 전력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범 경기 14경기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해서 아주 좋은 전력으로 개막전 맞이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 성적 부진으로 올 시즌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던 호랑이들. 에이스 윤성민의 복귀와 함께 타이거즈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나주역에 멈추는 호남선 KTX 열차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역의 KTX 운행 횟수가 현재는 왕복 12회지만 다음 달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뒤부터는 왕복 24회로 늘어납니다. 또 용산에서 나주역까지 운행 시간도 1시간 40분대로 줄어들어 혁신도시 입주민 등 나주 지역 주민들의 열차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져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5천억여 원을 배분해주지 않으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주기 상급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0년 첫 실시된 평가 때보다 보다 강화된 기준의 인증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까지 해당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칩을 지나면서 봄 내음이 더 짙어졌죠.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14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17도까지 올라 이는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3월 전남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구례에서는 노란 산수유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광양에서 매화 축제가 3월 14일부터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향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껴있고요. 이 때문에 가시거리는 조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은데요. 광주 1도, 화순 영하 2도, 장흥 0도로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4도, 나주 15도, 장흥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년을 밑돌면서 다시 쌀쌀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